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9일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10월의 첫 번째 주가 될 9월 29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웃음과 부드러움이다. 찰리 채플린. 감사 스마일도 상당히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부드럽게 또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스님들도 웃음과 부드러움을 갖다가 겸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압구정 2구역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사비 평당 1150만원, 세대수가 2571세대, 압구정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함께 만들겠다는 이 이야기. 보니까 이제 압구정 2구역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이제 강남권, 특히 또 압구정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이 공사비가 진짜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고양시도 이제 평당 공사비가 지금 뭐 700에서 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이제 1000만원이 조만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을 살펴드리면 25년도의 누적 랭킹입니다. 이건 뭐냐면 2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9월 25일까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송파구, 그 뒤를 과천, 성동, 서초, 강남, 분당, 마포, 용산, 양천, 강동 이렇게 많이 올랐고 감사스마일이 보고 있는 은평구는 많이 안 올랐네요. 1.3%. 여기에 이제 뭐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뭐 운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덜 올랐는데 아직 오르진 않았는데 저는 올 연말까지 뭐 오른다는 이야기보다는 저는 아마 올 연말까지는 갭매우기 장세로 가게 될 것 같고 특히 아마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규제를 분명히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서울 들어가는 건 반대고 차라리 아직 덜 오른 곳, 특히 고양시 덕양구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고양시 덕양구, 특히 고양시의 시간도 온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9월 4주차 두 번의 부동산 대책 후에 불장 돌입하는 서울부동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건데 추석 전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추석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최근에 지금 뭐 국가 그런 뭐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국정에 여러 가지의 지금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석 명절 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상황을 자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석 명절 전에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시 6월 27일에서 꺾였다가 9월 7일 대책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스마일이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제가 6월 달에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야기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로 아직까지 정부에서 심각성을 갖다 모른다고 하면 대책이 좀 늦게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좀 심각성을 알게 된다고 하면 대책이 좀 빨리 나올 거라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 627 대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6억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지나서 3개월 차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특히 9월 7일 공급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 하반기보다는 저는 내년이 더 무서운 시장이 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국가예산 LH 손해 모른다는 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 모른다 장관, 김윤덕 장관님도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님처럼 운동권 출신이셨고 부동산 비전문가여서 아무것도 모른데 이게 주택공급 총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다. 부동산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전혀 진짜 공급에 그런 5년간은 공급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인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해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은 시간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전세나 월세 가격이 내년에 더 큰 자극을 갖다가 그런 시장에 시그널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주 27일날 토요일날 서울 불꽃축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불꽃축제 명당 이천동 대림아파트 인당 25만원 예약받는다는 이런 당근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한강에 지금 리버버스도 다니고 한강에 이렇게 축제도 하고 한강 행사도 많이 있고 한강에 자전거라든지 또 러닝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산책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한강은 진짜 세계 속의 한강이 될 것 같고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아마 얼마까지 어디까지 높아질지 정말 가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한강변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강변의 아파트를 목표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아니면 투자의 그런 방법을 갖다가 공부하셔가지고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트루리포트, 트루카피님의 시황 분석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4주차 리포트인데요. 규제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현 시장 특성상 규제와 시황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리포트는 상당히 시장 분석이라든지 시황 파트 통합으로 발간한다. 목요일날 2시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부동산원 주간 상승률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도 규제를 직감하셨을 것이다. 정부가 그냥 넘어가기엔 성동구와 마포구, 분당은 물론 서울 전체 상승률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너무 컸다. 관건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규제를 하느냐이다. 시기는 추석 전일지 이후일지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이번 부동산원 지표가 좀 뜨거운 편이라 추석 전에 규제를 발표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다음 주. 그런데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번 주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추석 명절 지나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 확대라든지 규제제 확대, 대출 규제를 모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중 어느 것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 확대의 경우 지난주까지는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거래 신고법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여러 시장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서울과 경기 두 개 시도에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가능성을 검토해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참고로 분당과 과천은 경기도이고 개인적으로 토지에 대한 대비도 해두시는 게 좋을 듯하다. 규제지역은 토가 되든 투가가 되든 성동 마포만이 아닌 좀 더 넓게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할 듯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트루카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 주는 아마도 규제 적용 지역과 제외된 지역 간의 희비가 좀 엇갈릴 듯하다. 가급적이면 규제가 늦게 그리고 범위는 작게 발표되어 규제 때문에 뜻하지 않게 상처 입는 분들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분들 또 이번 주라도 지금 매수를 계획하셨던 분들 꼭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규제가 분명히 나올 거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이런 규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갭 메우기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저는 2025년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날 교양위를 부탁해라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다. 맹탕 대책에 풀리는 유동성까지 내년 서울 집값이 진짜 무서운 이유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유튜브를 보았는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감스님들도 제 방송 보시고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링크에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빠숑님의 블로그로 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상승이 아니다.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9월 22일 KB라든지 한국부동산원 시세 분석표를 갖다 보다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매수 심리는 이미 폭주 모드이고요. 더 무서운 건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서울이 77.3으로 전주 대비 10.3포인트가 폭등했고, 이것은 이제 100 돌파가 시간 문제라는 의미고요. 다른 콘텐츠들에서는 말 안 하는 속 이야기를 드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감투스마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고양시 아파트 매도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 진짜 이 금액에 매도해서 조금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매도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도 지금 움직임이 좀 있고, 추석 명절 전에 뭐 서울이라든지 뭐 마포 성동이라든지 이런 쪽만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 은평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서울과 마포에 있는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별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덕양구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서울로 지금 다시 오고 있다. 그리고 한강벨트가 최근 뜬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남 대안으로, 즉 다시 말해서 강남 3구랑 용산구를 묶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그런 반사이 동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을 누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누른 지역, 외곽 지역에서 같이 맞붙어 있는 지역, 송파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마포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도 똑같이 지금 폭주 중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는 오르지 않고 있다. 매매가격만 오른다.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지금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이주 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새롭게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예전에는 3년에서 뭐 좀 길게 잡아도 3년 6개월이면 지었지만 이제는 3년 반에서 4년,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단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7일 정부 대책이 정말 제로 효과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무력화 상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 규제 전에 사야 된다라는 심리만 정말 부추겨가지고 시장이 지금 가열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등에 지금 임박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 심각한 상황을 정부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요 억제를 더 강한 대책을 써서 지금이라도 수요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물이 줄고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유동성 증가라든지 지금 시중에 돈을 엄청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지금 폭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신축 분양가는 더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고양시의 신축 분양가 8억인데 아직 미분양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은평구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매달레가 평당 4,500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수수는 평당 3천만원은 완판이 되지 않을까요? 고양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6억에서 9억 사이에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이 20억, 30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50억, 100억을 향해서 압구정이라든지 강남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신축에 있는 분양가는 그냥 10억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이런 시장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진짜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이 시장을 갖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도 100 아래의 매수 우위 지수가 있지만 100을 넘어서게 되면 진짜 광풍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인사이트,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 드렸던 이런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옮기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인기지역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 대출 규제 영향은 불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627 규제 100일 전문가가 본 하반기 주택시장을 해가지고 이런 중앙선대에서 이런 컨텐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보다 저는 윤재 팀장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책이 똘똘한 채가 더 가속화되고 양극화 심화가 돼서 오르는 것만 오를 것이다. 정말 이 이야기가 정말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그런 규제라든지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재건축 재개발의 이런 규제를 철폐를 하셔야 되고 규제를
없애가지고 진짜 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와 같이 불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정부의 또 새로운 대책을 또 보고 더 나가서 이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9월 7일 주택 공급의 대책이 현실성이 지금 의문이 되어 있고 지금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유동성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계셨던 분들이나 폭락을 갖다 주장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이런 현실을 갖다 직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지 않을 거면 지금이라도 내가 내 돈을 종잣돈을 모아서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에 매물이 없어요. 성동 마포 현장 가보니까 정부 대책에도 한강벨트 집값은 신고가 행진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고 성동 마포 광진은 매물 잠기고 전세마저 들썩인다.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시면 이번 주에 추석 명절 전에 부동산의 성동구라든지 마포, 옥수동에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강벨트 매물이 진짜 제로입니다. 그리고 전세까지 불안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의 실거래가를 찍으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옥수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축이 많지 않은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입지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발이 다 끝났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그리고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KTX를 타고 SRT를 타고 진짜 약속 잡고 오는데 약속 잡고 오는 도중에 그 물건이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물건을 갖다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지금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보유세를 조금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서 진짜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에 있는 매물을 나오게 하는 건데 정치권이 지금 조세장 때문에 손대기 어렵고 특히 또 내년 6월 10일, 6월 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수순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벨트는 집값은 20억에서 30억 자산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대출 규제를 해도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신고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에게는 집값 장벽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을 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벼락거지 시즌2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진짜 무주택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 집이 없으신 분들 특히 또 재작년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정말 부동산 카페라든지 단톡방에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열된 포모 심리라든지 불안 심리가 자극돼서 오히려 지금 9월 7일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3주밖에 지났지 않았고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승을 갖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이라든지 규제 소문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지금보다 앞으로 올 4, 4분기라든지 내년 부동산 시장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부부도 서울 입성이 불가능하다. 이제 평범한 대기업 부부도 이제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중급지 기준으로 출퇴근할 만한 대단지가 15억 이상으로 굳어질 것 같고 말이 15억이지 부대비용 포함하게 되면 10억 7천 정도가 필요하고 대출 6억 빼고 되면 9억 7천 있어야 되는데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9억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진짜 핑크 팬더님의 이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진짜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진짜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에 거의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그렇게 모아도 집값이 더 올라가고 올해 말이 지나게 되면 말 그대로 문이 닫힌다고 본다라는 이 이야기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진짜 작년에 아무도 관심받지 않을 때 그리고 올 초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수색 등산 뉴타운이라든지 은평구에 있는 녹번역이라든지 그리고 대주 1구역도 13억이 비싼 것 같이 보이지만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가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정말 반복해서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서 감사스마일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갖다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기를 갖다가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 서민들 중산층 이하는 주거 사다리를 지금 걷어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많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조차도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한강벨트에 있는 한강변에 맞붙어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팔고, 나는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이 똘똘한 한 채 이 폐단을 진정 몰라서 정부에서 이걸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함과 동시에 보수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따라 지금 오늘 제 아침 방송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건 무엇일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서민을 위한 지금 현 민주당에서 이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엉터리처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추석 전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저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감스님들, 제 방송을 보시는 저의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진짜 꼭 1주택, 무주택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추석 명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